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입니다. 보수의 시선에서 현안을 짚어보는 더 라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갑재TV의 조갑재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신조 전 의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월드컵 시즌이어서 또 축구 얘기를 하고 현안을 할 텐데, 자, 오늘 그 벨기에와 미국과 벨기에 경기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대표님 혹시 보셨습니까? 예, 아주 눈이 뚫어지게 봤습니다. 눈이 띄어지게. 그 이유는 예. 제가 벨기에에 한 넉 달 산 적이 있어요. 아, 브뤼셀에. 그러셨어요? 아.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예. 벨기에는 아시다시피 그 네덜란드 말을 쓰는 플랑드르 사람하고 프랑스 말을 쓰는 남부 지역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는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종교적 배경은 다 다른데도 그렇게 오손도손 살면서 이 사람들은 갈등이 있으면은 조용하게 해결합니다. 아. 그리고 1차 대전, 2차 대전의 그 전장이었거든요. 예. 유럽의 전장이란 말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나토 본부가 있고 EU 집행부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그 우격 따짐으로 피파 회장한테 압력 넣어가지고 벨로건. 출전 정지돼야 할 사람을 세운다는 그 기사를 어젯밤에 읽고 격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이건 트럼프의 미국 팀에 이기는 게 아니고 예. 트럼프에 이기는 거죠. 아.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 그래서 벨기에가 4대1로 트럼프 팀을 깨는 걸 보고 예. 오늘 속 시원했습니다. 예. 사실 벨기에 주장도 이 트럼프의 행동, 그래서 그 레드 카드가 유예된 걸 보고 큰 동기부여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의원님도 혹시 보셨어요? 네, 저도 봤어요. 네. 그런데 진짜 그 트럼프가 기자들하고 그 일문일답을 하는데 네. 만약에 그 피파에서 자신의 청을 받아주지 않고 네. 그 벨로건 선수가 레드카드. 그 출전을 못한 상태에서 만약에 벨기에가 이겼다면은 예. 그 경기 결과는 예. 저기 바이든한테 그 졌을 때 그게 예. 부정선거라고 우겼잖아요. 예. 트럼프가. 예. 그것처럼 부정 경기다. 예, 부정 경기다. 이런 그 어떻게 세계 최대 강국 미국 원수 입에서 그런 황당무계한 얘기가 나오는가. 예, 참 안타깝더라고요. 북중미 월드컵이 뭐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또 명장면도 있었는데 이 미국과 벨기에 미국전 앞두고 트럼프가 했던 행동은 정말 월드컵 정신을 훼손하고 스포츠 정신을 훼손했던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그런데 그 세계가 싫어하는 트럼프를 네.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고 예. 그 사람들이 장동혁 앞으로 이야기 나오겠지만은 예, 황교안, 윤석열 세력 아닙니까? 예, 자연스럽게 현안으로 넘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월드컵이 이제 잘 끝나길 바라고요. 자,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가 좀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의원의 선거를 도왔던 부산 북갑 선거 지원을 나섰던 의원들에 대한 징계 심의에 돌입했다고 하는데 아직 이제 징계 절차 개시 여부가 확정이 된 건 아닌데 아무튼 친한계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을 일단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징계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군가요? 당을 어렵게 만든 사람이 누구고 지방선거에서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장동혁 대표 아닌가요? 예. 장동혁 대표의 해당 행위는요. 이루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쓰지도 않은 글을 가지고 한동훈 동명이인이 쓴 글을 가지고 징계를 해서 제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당내 갈등을 폭발시키고 보수를 둘로 갈라놨어요. 그거 징계 사유 아닌가요? 예. 그리고요. 명분 없이 미국을 다녀왔어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 치킨 먹은 사람 징계한다는데 당비 1억 원 가까이 쓰면서 스테이크 먹고 온 거는 징계감 아닌가요? 예, 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이제 박성태 뉴스에서 인터뷰했던 장면을 보내드렸는데, 자, 일단 장동혁 대표는 굉장히 지금 당 기강을 잡겠다라는 취지로 심각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히 금지해야 된다. 최고의 분위기를 윤리위에 잘 전달해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동혁 대표 발언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조 의원님 말씀. 그 누구는 이제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멈출 수가 없는 상태다 했는데 그 호랑이라는 비유는 안 맞는 것 같고요. 네, 네. 그 윤어게인 극우 집단의 등 위에 올라탄 거는 맞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호랑이라는 비유는 뭐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장동혁 그 대표 본인은 예. 이렇게 하는 게 자기 지지층을 그나마 유지 결속시킬 수 있고 그 또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도 방어하면서 연명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건데 예. 사실은 연명책이 아니고 단명책이 되고 있어요. 단명책. 네, 오히려 자기 수명을 줄이는 그게 됐는데 오늘 지금 오전에 아주 그 일요신문이라고 하는 매체에서 재밌는 기사가 단독으로 나왔는데 네. 어제 오후 3시부터 윤리위원회가 2시간 30분 정도 열렸답니다. 예. 그런데 의결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아서다. 근데 지금 윤리위원이 9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당원 당규를 보면 과반 이상이 출석해서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9명이면 5명 아닙니까? 5명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1월 14일에 한동훈을 제명할 때 그 멤버들입니다. 그때는 뭐 내부에서 윤리위원 9명 중에서 뭐 반대자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온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제명에 찬성했던 윤리위원회 상당수가 어제 안 나왔다는 거예요. 윤리위도 변화된 기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3 선거 이후에 아하. 내가 계속 이쪽에 뭐 줄 서 있고 뭐 하면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없을 거다. 뭐 이런 판단을 한 건지. 예. 그래서 이제 그 일요신문이나 매체가 이걸 하니까 윤리위원회가 예. 그건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러면 의결 정족수가 나왔다고 밝히면 되잖아요. 예. 못 밝혀요. 그래서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예. 의결 정족수가 미달된 건 맞아요. 아하. 제 취재로는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을 제명시킨 그 윤리위원조차도 지금 장동혁의 이 징계에 대해서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다는 얘기죠. 윤리위 보이콧 네. 기류마저 감지된다. 조 대표님?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전략과 집념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성공할 가능성도 있고 이미 성공했다고 보는 거는 보수 재건의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을 한 달 동안 협의했잖아요. 6.3 지방선거 예. 이후에. 그렇게 하면은 득볼 사람이 민주당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힘당, 극우 세력,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의 모든 행동의 귀착점은 민주당 극좌 세력을 도와주는 것인데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성공했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 계속 버티면은 몰아낼 방법이 없고 또 몰아내겠다고 지금 작심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 투지가 있는지도 좀 의심스럽고 예. 또 한동훈 의원은 지금 국회자이기 때문에 여기 개입하기가 어려운 상태예요. 예. 그러면은 조직이 있고 집념이 있고 또 단단한 당원 지지층이 있잖아요. 극우 세력이 있잖아요. 예. 행동력이 강한. 그러면은 저는 하고 싶은 대로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상당 기간 이 자리를 유지를 하면서 민주당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계속하면서 결국 공소 취소도 막지 못하고 전당대회 이후에 이 이재명 정권의 드라이브를 막지 못하는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시던 민주당은 이제 전당대회 국면으로 가면서 또 새롭게 뭔가를 정비하고 다시 출발하려고 하는데 국민의힘 뭔가 지금 다시 뭔가 시작하려고 해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긴 해요. 요게 제가 네. 말씀드리면 요게 저 지지층의 반응에 지지율에 그냥 드러나잖아요. 예. 요새 지지율을 보면은 예. 국힘 지지율이 다시. 선거 전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20%로 가죠. 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회복이 되고 예. 민주당 지지율은 40%로 보합 상태가 예. 유지가 되는 것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동훈, 오세훈, 유호동 이런 사람들이 잘 싸워가지고 보수 재건의 가능성을 믿고 올려놓은 지지율을 장동혁 대표가 한 달 동안 미적미적하는 바람에 다시 원위치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아마 장동혁 그 입장에서는 예. 뭐 윤리위원들 일부가 협조 안 한다고 해갖고 여기서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럼 완전 바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럴 분은 아닙니다. 예,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뭐 사보임을 시키던 재구성을 하던 예. 어떻게든지 그 무리수를 둬서 징계는 강행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징계를 강행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 본인의 고립이 더 심화됩니다. 지금 110명 현역 의원 중에서 장동혁의 저 징계에 대해서 현역 의원 중에서 장동혁을 대신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 박준태 비서실장 1명 정도 아니냐. 심지어 정의용
사무총장. 예. 거기 뭐 2명의 뭐 부총장들 이런 사람들도 힘들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원외 인사들은 좀 있죠. 뭐 김민수네, 조광한이네, 예. 그다음 저 어디 방송 나와서 이상한 얘기하는 미디어 대변인, 외신 대변인 이런 사람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원내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그 구주류였던 친윤 중에 상당수가 그래도 그 질서 있는 퇴진의 길을 터주자. 예. 이런 장동혁에 대해서 너무 그 몰아붙이고 밀어내는 그거는 좀 자제하고 장동혁이 그렇게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했는데 예. 이런 식으로 징계를 강행하잖아요. 그럼 그 여론조차 쪼그라들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당원 당규상 쫓아낼 방법은 이제 최고위원 4명 사퇴인데 예. 그거 말고도 아하. 예, 저희 당 당원 당규에 보면 당원 소환제라는 게 있어요. 당원 소환제. 네, 그러니까 우리 주빈 소환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랑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원 책임 당원 중에 3분의 1, 20% 이상이 이거 장동혁 재신임 투표 붙이자 발의를 하고 3분의 1 이상의 책임 당원이 찬성해서 과반의 찬성이 있으면 장동혁은 내려와야 돼요. 그게 불신임 투표예요. 당원 소환제까지 지금 뭐 고려해야 그런 된다. 길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정점식 원내대표 이분은 재차 신중론을 얘기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럼 이게 뭔가 당대표와 원내대표와 계속 뭔가 엇박자고 계속 이제 각자의 길을 가면 점점 사이가 멀어지는 분위기가 좀 감지되긴 하거든요. 조 대표님.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이 자리를 꼭 지켜야 되겠다. 그리하여 이 국힘당을 말하자면 극우파 정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예.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해가지고 싸우는 그 강도하고 예. 장동혁 대표를 꼭 몰아내야 되겠다는 강도를 비교하면은 아하. 장동혁 쪽의 강도가 훨씬 강합니다. 그렇죠. 훨씬 요 강하고 부분이죠, 사실은. 또 그 지지층의 결집도도 훨씬 강해요. 그리고 안면 몰수하는 그런 것도 훨씬 그쪽에서 잘해요. 예. 그러니까 정점식 무슨 국회의원 중진이란 이런 분들이 점점 빼면서 한가하게 논평하면서 할 수 있을까요? 아. 저는 그런 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 이거 굉장히 절박한 문제 아닙니까? 예. 그리고 너무 신사적이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국민들이 이번 투표를 통해서 확실하게 예. 저 장동혁 세력을 심판했잖아요. 그렇죠. 그 여론을 얻고도 또 예. 절대적인 언론 그리고 논평가들의 응원을 받고도 요 정도도 할 수 없다? 아. 그러면 어떻게 극좌와 싸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옳고 나쁘다는 그런 이미 판정이 났어요. 예. 장동혁 대표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예. 장동혁 대표를 몰아내는 쪽에 명분도 있고 다 있어요. 예. 그러나 정치는 결국 힘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답답하게 보이는 거는 제3자로서 두 사람만 결심하도록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김동욱, 김재원. 예, 예. 아니 그것도 못합니까? 그 두 분의 생각은 뭐예요? 뭐 아직까지는 유보적인데요. 예. 만약에 징계를 강행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의원총회 같은 데서요. 다수의 결의로 그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당원 예. 당규상 그런 조항은 없지만 장동혁에게 대표 사퇴 권고 결의안 이런 거는 의총에서 가능합니다. 아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이 계속 버티고 뭐 한다. 그럼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당원 소환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장동혁 대표가요. 올 2월에는 나 사퇴 요구하는 자들은 너도 걸어라. 예. 그럼 나도 의원이 걸어라. 걸고 이거 했지. 그 당원 신임 투표를 통해서 내가 거기서 만약에 내가 부결되면 예. 난 국회의원직까지 내놓겠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예. 당원 투표 신임 투표에 대한 입장이 좀 바뀌어갖고 뭐 그것까지 할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속사정이 뭔가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예. 이 신천진의 통일교내 갖고 교주들이 다 구속되고 그걸로 정교 유착으로 들어왔던 이 당원들이 예.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해요. 아하. 뭐 그 정확한 거는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지만 예. 그 당원 그 구성의 가입 기류가? 탈퇴 이게 이제 개인정보라고 참 민감해서 그런데 예. 지금 대체적으로 그런 그 기류가 탐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동혁이 2월에는 당원 투표를 한번 해보자 하다가 이제는 그거 뭐 굳이 할 필요 있어?
자신감이 좀 그렇다면은 떨어졌다. 아니 모르겠어요. 정말 그 당원 구성이 어느 정도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 당의 당원들이 그 멀쩡하게 김문수를 당의 대선 후보로 뽑아놨는데 당 지도부가 무소속 한덕수를 이거 해갖고 후보 교체 쿠데타를 한 거를 그 당원 투표로 부결시킨 당원들입니다. 예. 예. 그 장동혁이 만약에 징계를 강행하게 되면은 저는 당원들한테 탄핵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근데 봐요. 거꾸로 아닐까요? 네. 지금 오히려 당원들을 모집하고 있지 않을까요? 당원 아. 그 어떤 결국 네. 나중에는 당원 투표로 간다는 걸 계산해 가지고 아. 지금은 아마 여론조사 돌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부족하지만은 예. 당원들을 많이 모집해 가지고 언젠가는 그 성분을 걸 가능성도 서로 걸자.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쪽의 실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건데 우리가 뭐 너무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지만 과대평가를 할 필요도 없다. 근데 저는 하여간 그 나름대로 그게 승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결국은 한동훈 의원이 모든 문제의 초점인데, 예. 그 복당 뭐 이런 건데 한동훈 의원이 뒤에 제3자 입장에서 빠져 있거든요. 네. 여기 참전을 하지 않고 있거든. 네. 아. 참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아. 정면 승부를 해야 돼요. 아하. 이게 말하자면은 보수 재건의 가장 중요한 노선 투쟁이거든요. 예. 그리고 왜 몰아내야 하느냐를 이제부터는 대놓고 설명을 해야 돼요. 아. 이번에 누굽니까? 제명 무슨 그 여론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있던데. 예. 아까 뭐 박정훈 의원도 예. 제명감이라고 그러는데 예. 제명감 맞잖아요. 아. 그럼 뭐 때문에 제명감인지를 한 10개 정도만 포인트 바이 포인트로 쫙 설명을 하면은 당원들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런 설명 없이 한동훈 의원은 너무나 점잖게 너무 점잖다. 유머를 써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 승부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저는 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재준 최고위원도 이제 최고회의 같은 데서 이제 물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젊은 의원이 좀 패기 있게 더 강하게 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좀 점잖다. 아니 저는 이제 머지않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요. 아, 예. 그때 또 한동훈 의원도 등판할 수 움직일 있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은 조금 무르익질 않았어요. 아, 그런데 무리지 제가 않았다. 이 이야기를 너무 되풀이하는 것 같아서 네. 하지만 지금 장동혁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세력이 어떤 세력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거구파라가 아니잖아요. 예.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입니다. 음. 부정선거 음모론은 컬트 그룹이에요. 컬트 그룹의 행태는 어떠냐는 것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완전히 비정상이잖아요. 그러나 결속력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자존심도 없고 부끄럼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 중에 다수는 좀비잖아요. 그러나 그 좀비를 움직이는 사람은 또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안이하게 뭐 하나의 정파를 한다라고 보고 접근하면은 안 맞을 것 같고, 아니 미국을 보면은 트럼프가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게 공화당 당원이잖아요. 예. 공화당 당원의 60%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 있게 트럼프가 이번에 피파 회장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그런 짓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한동훈 의원이 이 정면으로 삼은다면은 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꽤 아주 진지한 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예. 최근에 사전투표 폐지를 한동훈 의원이 제안한 걸 보고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 그렇게 하면은 예. 장동혁 세력이 기분 좋아합니다. 아. 드디어 우리 힘에 밀렸구나. 그쪽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사전투표 사전투표 폐지와. 폐지였잖아요. 예. 그걸 받아주겠다고 했잖아요. 또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저기 올림픽 공원에 모인 사람들이 부정선거 재선거를 주장한다. 그거는 일리가 있다. 예. 그러나 정치인이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은 안 먹혀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 앞에. 예. 그래서 정면 대결을 해야 됩니다. 아. 정면 승부를 해야 여기서 확실하게 이길 수 있고, 그러지 않고는 장동혁 대표를 적당히 밀어내면은 그게 또 후관이 돼서 절대로 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강력한 10%의 지지층을 확보한 상태예요. 우리 조갑재 대표님이 가장 강성이신데 연세 많으시면 가장 열정이 있으신데 그 조경태 의원이 이제 국회 부의장을 이제 국민의힘 선출할 때 이제 민주당 의원들에게 박덕흠 후보를 낙선시켜 달라 말했다는 내용으로 지금 징계 요청서가 국민의힘에 접수된 상태라고 윤리위에. 그러자 오늘 이제 조경태 의원이
장동혁 대표를 또 당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게 조경태 의원 거는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근데 조경태 의원 그 네. 박덕흠 부의장 네. 선출 과정에 그렇게 뭐 방해 행위를 했다. 그거는 사실관계를 뭐 제3자가 얘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예, 예. 일단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한데 예. 그런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예. 뭐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명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당이 정말 제대로 된 당이라면. 예. 예. 윤석열 하나 제대로 제명 못하고. 예. 그때 초선 청년 정치인 김용태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 사실 김문수 후보도 그때 비겁했단 말이에요. 김영태 비대위원장이 그 속된 말로 총대 메고 그거 하도록 했고 당 중진들은 뭐 거기에 대고 뭐 이렇게 협조적인 얘기도 없고 왜 젊은 정치인이 혼자 튀냐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아니 이 보수를 거의 괴멸의 위기에 몰고 간 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부류들 아니에요. 그 추종자들. 예. 예. 그 조경태 의원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해당 행위를 했는데 누가 더 큰 해당 행위냐.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내란 세력을 국회에선 앉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본인은 한 것이다. 이게 본인은 정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조경태 의원의 주장이거든요. 아니 이분이 뭐 연판장을 돌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의견 표시를 한 거죠. 맞아요. 예. 그러면 그거는 언론 자유에 속하는 거고 예. 요새 이병채 부위원장 덕분에 굉장히 유명해진 그 예. 표현의 자유에 자유. 속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아니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보수 정당이 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의 표현의 자유까지 그걸 처벌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은 딱 그게 전체주의 방식이고 북한식이지 그게 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그렇죠. 그렇죠. 아니 당론에 다른 의견을 냈다고 해가지고. 됐다고 해가지고. 예. 야. 그리고 이 집단 광기가 예, 예. 지금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하면서 아하. 그러니까 제가 극좌와 극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극우화가 진행되면은 극좌와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진행되니까 이 자꾸 이 말을 가지고 트집 잡아 가지고 온통 나라를 뒤흔드는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이런 거는 이제 한동훈 의원이 그 최근에 장동혁 대표 가족상 때 이제 조문을 갔죠. 네. 근데 이 조문을 한동훈 의원이 간 거에 대해서도 거친 공방이 있네요. 이제 장동혁 대표 측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사전 조율 없이 방문했다. 뭐 진실 공방까지 가고 있는데 의원님이 좀 아시죠? 아, 저는 뭐 자초지정을 뭐 다 파악을 했는데요. 예, 그 예. 장동혁 대표 측근이라고 하는 몇몇 좀 비상식적이고 원외 인사들. 예,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사고와 발언을 하는 예. 그 부류에서 나온 얘기 같은데 예. 지난주 이제 수요일 밤에는 그 박정훈 의원 부친상 거기 상가에서 밤 11시 반 정도까지 있다가 예. 그 다음날 목요일 새벽같이 그 본인 지역구로 부산으로 갔어요. 예. 근데 그날 이제 그 장동혁 그 대표가 가족상을 당했다라는 얘기가 그 목요일 오전부터 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처음에는 뭐 가족장이라더라 하다가 박정아 의원이 이제 조문을 받기 시작했다더라. 그 얘기를 한동훈 의원이 그 박정아 의원한테 들은 거예요. 예. 그래서 부산에 내려갔다가 중요 일정이 있는데 예. 다시 올라왔어요. 내려간 날. 예. 그래서 밤 10시 정도에 그 수원의 대학병원에 거길 가서 조문을 하고 한 20여 분 그 조문을 하고 다시 자기 지역구로 내려간 게 이게 전부예요. 예. 그런데 아니 그 부고까지 냈습니다. 거기 부고에는요 망자하고 부모, 조부, 조모, 외조부, 장동혁 이렇게 써 있어요. 예. 그 부고 저도 봤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가족장으로 한다고 하다가 그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조문객 받는 거를 하루를 더 그 장례 일정을 하루를 더 늘려서 예. 일반 조문을 받는 걸로 이제 변경이 장례 됐군요. 예. 방식이 변경이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뭐 미리 사전 허락 받고 가야 된다. 뭐 저는 제가 몰상식한 건지 참 이런 황당무계한 억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같은 하늘 아래서 참, 예. 예. 가면 안 되나요? 아니, 저는, 이게 참, 뭐 여러 가지, 예. 저도 장례식에 열심히 가는 축에 속하는데 예. 사전 조율을 해서 간 적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오지 말도록 하려면 오지 않도록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적으로 하겠다. 예. 그리고 그 이번에 사망한 사람 뭐 그 나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가족적으로 하는 게 어울리는 그 환경이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알렸잖아요. 예. 아까 우리 신전 의원께서도 보셨다고 그러는데 알리면 찾아오는 사람을 어떻게 문전박대를 합니까? 그리고 찾아와서 그 예. 어렵게 밤중에 찾아와서 고마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측근에서 저거는 그러니까 인륜에 맞지 않는 그렇죠. 표현이고 저는 누가 이거 기네스북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 정치의 무례함을 랭킹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참,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본인의 생각은 아닐 것 같은데 주위에 있는 뭐 측근 혹은 대변이라는 분들이 아마 한동훈 의원이 이것을 본인 정치로 이용했다는 취지로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이용한다고 해서 뭐가 거기 그 테이블에요. 예. 이미 한동훈 의원이 갔을 때는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요. 예. 기자들도 뭐 10수명 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 눈에 띄고 그걸 목격한 기자들이 기사를 쓴 거로 추정이 되는데 예. 뭐 저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솔직히 그쪽 주장이 그거예요. 장동혁 측근 주장이 예. 한동훈을 봤을 때 유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겠느냐. 아니 근데 한동훈 보고 배신자라면서요. 예. 윤석열을 한동훈을 키워준 윤석열을 배신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장동혁도 배신자 아니에요. 자기를 키워준 한동훈을 배신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신당한 사람이 배신자 가족상에 갔는데 뭘 허락받고 가요. 아유,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된다는 그 현실이 좀 서글픕니다. 예. 정치의 여러 가지 뭐랄까 도의가 참 어디까지 갔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런 건데 한동훈 의원 이제 외통위를 배정받았습니다. 이제 외통위를 배정받았는데 이제 외교통일위원회는 이제 해외를 출국할 일이 많은데 지금 출국 금지를 계속 특검이 연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한동훈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출국 금지만 연장을 하고 있고 정작 특검에서 불러서 조사도 안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서 지금 한동훈 의원은 계속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하고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는 뭐 특검이 예. 의의 없는 짓을 더구나 선거 기간 중에 했잖아요. 예.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뭐 말로 할 가치도 없는 언어도단의 일을 하고 있는데 예. 다만 그 외통위에 가기로 했다면 참 잘 간 걸로 봅니다. 역시 그 부분은 예. 우리나라 정치인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만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모자란 부분을 채울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지금 보수 재건이 저 한동훈 후보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는데 이제 보수 재건의 내용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지금 사실 지난 한 달 동안 보수 재건의 내용을 만드는 아젠다를 만드는 그런 논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지금 좀 분위기가 달라졌겠습니까? 예. 또 그런 위치로 갔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 이 외교 통일 분야에 한동훈 의원이나 여러 사람들이 신경 써야 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제가 포린 어페어즈를 정기 구독하는데 지난 호에서도 계속 북한 핵 이제 비핵화는 끝났다. 비핵화는 끝났다는 전문가들 이야기가 나오고 북한이 이겼다는 제목의 그 기사도 나오고 해가지고 그 책을 들고 다니면서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번 두 번째 그러니까 딱 며칠 전에 받아본 내용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다트머스 칼리지의 교수 두 사람인데요. 예. 제목이 이겁니다. The Broken Nuclear Umbrella. 미국의 핵 우산은 부러졌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절대 미국이 앞으로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핵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도생하라고 충고를 했는데 뭐라고 예. 했느냐 하면은 NPT 탈퇴하라 그랬어요. NPT 탈퇴하고 정정당당하게 핵무기 개발로 나가야 된다. 한국이. 네, 미국은 그런 한국을 뒷받침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것과 병행해도 좋은데 전술 핵을 다시 한국으로 가져와서 공동 사용권, 한국이 공동 사용권을 확보를 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조만간에 있을 김정은의
서해 도발, 핵카드 게임에 말려들 수가 있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이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렸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아, 우산인데 우산 자유 여신상이 쓰고 있는 우산이 이렇게 해구산이 이제 무력화됐다. 뭐 이런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동시에 지는 거예요. 비핵화가 불가능하게 되고 예. 해구산은 안 먹힌다 하면은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걸 한국의 보수가 제일 중요한 아젠다로 채택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정치 분위기도 바꾸고 정당의 모습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신주님도 첨언하실 게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트럼프 정권이니까 이 얘기가 지금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바이든, 윤석열, 기시다 이 한미일 관계 때 참 좋았고 그때 이제 한미 관계에서는 나토식 핵 공유 예. 뭐 이런 그 동북아 버전의 그런 거를 한번 실효성 있는 거를 한번 플래닝을 해보자가 예. 거기까지 갔다가 이제 지금 이제 양쪽 나라다 정권 교체가 되면서 지금 저렇게 이제 부러진 우산 얘기까지 나오는데 아니 아까 우리가 저 모두 얘기했지만 트럼프는 이상한 짓 많이 하잖아요. 피파 회장한테 전화해서 뭐 한데 그 트럼프가 여태까지 보여준 걸 봐서 뭐 한국의 그 미국의 핵을 뭐 받을 수 있다? 이거 뭐 핵무기 사용권은 미국 대통령의 이 오케이가 버튼을 눌러줘야지 되는 건데. 예. 그러니까 뭐 바뀐 환경에 맞게끔 그거를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온 거 아니냐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변화된 국제환경에 대한 인식 좀 더 기민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해 보고요. 자,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면서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당권 레이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가 당대표 출마 선언을 어제 했죠. 광주 그리고 서울에서 했고 또 이제 한판승부 인터뷰도 했는데 김민석 전 총리가 이제 자기 정책 폐해를 말하자 또 정청래 전 대표가 함께 또 비판을 했고 또 이성윤 의원이 왜 계엄 해제 국회 표결에 불참했냐 먹었다는 감기약 성분은 뭐냐 하면서 다시 또 역경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김민석 총리의 답변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이성윤 의원은 허위 사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가요? 좀 예. 곤란해지시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면에서 곤란해지실까요? 지금 저도 얼핏 좀 전에 봤는데 예. 계엄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내용을 마치 직전에 전화 통화를 해서 들었는데 안 간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셔서 좀 명백한 허위 사실인데 어떻게 법을 하고 검찰 출신인 분이 저렇게 하나? 저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일 때 저는 사실 조금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그럼 대응하실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시민단체 같은 데서 요새는 저런 걸 다 문제를 삼아서 제가 뭐 굳이 직접 대응은 아니고 명백하게 팩트가 틀린 부분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라는 점. 근데 이제 후보님께서 아마 저한테 사과해야 될 겁니다. 자, 어제 인터뷰 장면이긴 했는데 그래서 관련해서 또 시민단체에서 이성윤 의원에 대해서 이제 고발 방침을 발표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 당권 레이스 뭐랄까요? 이제 계엄 때의 대응 문제 갖고도 공격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국민의힘에서 누가 얘기를 하나 생각했다라고 김민석 전 총리는 이렇게까지 말하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 김민석 지금 뭐라고 해야 돼요? 전 총리? 전 총리가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하려고 한다. 그걸 정치권에서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 아니에요. 수차례에 걸쳐서 그 정보 소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리고 이게 이제 이성윤 의원이 허위 사실 얘기했다는데 아니 박선원 의원이 김어준 유튜브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한 거를 이성윤 의원이 그거에 기초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박선원 의원이 또 말을 좀 바꿨더라고요. 저렇게 또 동료 의원을 가지고 무슨 형사처벌 협박하는 사람이 무슨 당대표가 되겠다고 하는지 저것도 그렇고요. 근데 진짜 이게 미스터리 아닙니까? 그렇게 비상계엄에 대해서 제일 먼저 경고하고 뭐 했던 사람이 왜 그 중요한 순간에 무슨 감기약을 먹고 자고 있다가 늦게 와요. 그거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가 않는 거죠. 이 변명을 믿으라?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는 이렇게 봐요. 누구보다도 그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위험한 현장에 가지 않으려고 이렇게 거짓 해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이제 제기되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의원도 같은 취지로 이제 질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가 오늘
제가 그때 표결하는 시점에는 국회 안에 있었고 또 그 표결 직후에 본회의장에 착석을 했고 그 과정도 이미 다 여러 자리에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또 오늘 인터뷰에서 밝히기로 했는데 조 대표님? 오늘 해명한 그게 팩트로서는 맞겠죠. 그죠? 예. 그 순간에 표결할 때 국회 예. 어느 방에 뭐 있었겠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했다면 이제 국민들이 들어오고 하니까 예. 겁이 났을 수는 있어요. 또 일단 그 자기가 표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으니까 예. 뭐 그 정도로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음. 그래서 뭐 감개역 먹고 집에서 늦게 와서 아예 막 국회에 나오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설명하기 곤란한 그런 미묘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때 이재명 대표도 조금 늦게 나타나고 숲에 숨어 했는데 있었죠. 예. 숨어 근데 있다가 막판에 들어갔죠. 예. 그런데 저는 야 이런 것까지 꺼내 가지고 당 대표 선거를 하는 걸 보고요. 예. 야 민주당도 참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하다. 대통령 예. 1년 안 지난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 지금 물론 대리전이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이거는 물론 지금 뭐 대세가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미니까 김민석 대표 당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은 그 끝난 다음에도 절대로 진 쪽에서 승복하지 않고 계속 갈 것이고 그다음에는 참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도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들면서 여기에서 제가 하나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장동혁 대표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 온통 이 대표 때문에 이게 말썽이에요. 양쪽이다. 여야 모두. 그래서 당 대표제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당 대표제가 이런 식으로 기능한 게 원래 예.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아. 우선 여당은 대통령이 총재를 맡는 게 거의 정상적이잖아요. 거기에 당 대표를 내세워 가지고 당무 개입하면은 형사처벌하는 것까지 만들어 놓고 하니까 이게 좀 비정상적이에요. 예. 아니 원내대표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진국은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당 대표를 만들어 놓으면은 할 일이 없으니까 바깥으로 돌면서 계속 말썽 부리고 자기 세력 만들고 이걸 또 공천권하고 딱 연결시켜 가지고 하니까 예. 당 대표가 도대체 무슨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걸림돌 아닙니까? 아. 당 대표와 공천권이 딱 엮여니까 예. 당 대표 선거가 이렇게 살벌하게 진행되니까 예. 당 대표 폐지해야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1년 10개월을 총선을 앞두고 이 당대표가 공천에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민주당도 지금 줄서기를 사실상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의원들끼리 서로 공격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도 지금 이제 차기 총선을 앞두고. 예,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예. 근데 이제 당대표를 없애고 원내대표 중심의 원내정당을 하는 문제는요. 네. 선거제도 개편하고 같이 맞물려야 돼요. 그게 이제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예. 한쪽만 건드려서는 안 돼요. 그러려면은 미국식 그 오픈 프라이머리 그거를 아예 그 제도화를 해야 됩니다. 예. 제도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요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 선관위가 이게 엉망진창이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예. 근데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면요 예. 그 선거 관리를 또 선관위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맞는 그렇게 언젠가는 가야 된다는 방향에서 맞지만 예. 현실적인 로드맵을 만들려면은 예. 이거저거 조금 고려해야 될 점이 많아요. 요 당 대표 하나만 없애는 것 갖고는 안 돼요. 선거제도 개편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예. 지금 이제 송영길, 김민석 그리고 정청래 세 분이 이제 레이스. 오늘 이제 고민정 전 최고도 출마 선언을 내일 아마 한다고 하면서 이제 네 분이 이제 아마 경쟁하게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국민의힘의 그 장도혁 당대표가 건재하면 민주당도 좀 강대 강으로 가야 되니까 정청래 대표 전 대표의 힘이 좀 실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 물론 민주당원들의 선택이 중요할 텐데 어떻게 보세요? 또 이 레이스 어떻게 진행될지? 뭐 여론조사를 근거로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는데 예. 여론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선거를 사실상 패배한 걸로 딱 규정을 하고 지방선거. 그 책임을 정청래 전 대표한테 딱 넘기는 걸 보고 예. 많은 그 민주당 지지자들 또는 당원들이 딱 판단한 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도 만났다 이거예요. 예. 오찬을 했죠. 그렇죠. 7월 1일. 네. 그러니까 문재인 세력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입지도 좀 좁혀졌고 뭐 두 사람이 만나서 통합을 주장을 하니까.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전 대표가 김민석
이제 전 총리 이제는 후보를 직격탄으로 공격하는 거 그것도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마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뿌리 의식인데 결국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이 그쪽의 정통은 정청래 나다 하는 이런 생각. 그걸 또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 외곽의 김어준 뭐 유시민 이런 사람들이 운동권 세력으로서의 어떻게 보면은 주인의식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깔고 있기 때문에. 정통 논란. 그러니까 정통성 논란이 있어요, 사실은. 그걸 가지고 또 한편 또 이재명 대통령은 뭐 반도체 등등 이런 큰 프로젝트를 내세워 가지고 실용적인 어떻게 보면 실리적인 정책을 펴고 해서 이 대표 선거가 나름대로 민주당의 성격이나 앞으로의 진로를 놓고 싸우는 나름대로의 노선투쟁이에요. 밥그릇 싸움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밥그릇 싸움 뭐 요소도 있지만은 국가의 진로를 놓고 싸우는 상당히 이거는 의미 있는 그 싸움이 같이 중첩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흥미있는 지금 선거 대기라고 생각합니다. 대기할 것이다. 저는 뭐 판세는 이미 좀 기울었다 이렇게 봐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송영길 의원까지 나오면서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결선 투표는 없이 선호 투표제로 그 하겠다면 그건 김민석 후보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고 지금 뭐 반도체 호남 투자부터 시작해갖고요 모든 것들이 김민석 당선을 위한 이병태 교수 손절한 것도 자꾸만 여기서 분란을 키워가지고 김민석한테 불똥 안 튀도록 하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모든 게 김민석 정청래 낙선 김민석 당선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판세는 기울었다고 봅니다. 이게 다 결론 내어주시니까 이게 8월까지 가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두 분의 의견은 일단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